이번 시간에는 교재 제9장 기둥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둥은 단주와 짧은 기둥이죠. 땅딸막한 단주와 장주,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출제 비중으로 따진다면 장주 쪽이 압도적인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고요. 단주 쪽은 내용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내용만 정리하면 되죠. 자, 이런 형태에서 땅딸막한 기둥이죠. 이 가운데 축을 중심축이라고 그러죠. 중심축. 이때 이 윗면을 바라본 것이 평면일 텐데요. 자, 여기서 힘이 가해지면 압축만 받겠죠. 여기서 힘이 작용하는 경우니까요. 너무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이 중심과 떨어진 편심, 이게 이제 단주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용어죠. 편심. 중심이 아닌 곳에서 축하중이 작용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중심과 떨어진 이 거리를 이센트릭 E라고 해봤더니 이쪽이 B고 이쪽이 H다 라고 이제 강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짧은 쪽이 B고 긴 쪽이 H다. 그럼 여기서 힘이 작용하면 여기서 힘이 작용했다고 봤을 때 힘에 대해서 이쪽 면이 짧은 쪽이 이쪽이 긴 쪽이니까 단면 계수가 6분의 BH의 제곱인데,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이거 하나만 묻는 거죠. 그러니까 6분의 BH의 제곱인데 지금 힘이 이쪽에서 작용했을 때에는 고개를 돌려서 생각하면 이쪽이 폭이 되고 이쪽이 높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압축도 받고 힘도 받는다는 거죠. 압축도 받고 축하중에 대해서 힘도 받는 것이 기둥의 응력 상태인데, 이렇게 한글로 써보니까요. 힘을 면적으로 응답한 것이 압축이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압축 응력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힘이라는 것이 한쪽이 줄어들면 한쪽이 늘어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힘 곱하기 거리, 즉 모멘트를, 힘 모멘트를 단면계수로 응답하면 되지 않냐. 마이너스 계산하면 맥시멈, 최대 응력이라고 하고요. 단주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계산하면 미니멈, 최소 응력이다. 사실 이 내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용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시고,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 보시고 단주의 응력을 구해라 그러면 압축과 힘이 같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면 계수만 6분의 BH의 제곱만 존심하시면 단주의 내용은 손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뭐 부가적인 내용 필요 없는 거죠. 자, 이 내용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출제 빈도가 높다고 그랬죠. 장주라고 한다면 길이가 긴 기둥 아닙니까? 이때 장주를 핵심 짓는 요소는 편심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힘을 줘봤더니 이 형태가 지속적인 하중이 계속 가해지는 순간, 어느 순간에 옆으로 휘어진다는 거죠. 형태가 횡방향으로 휨 변형이 생기는 현상, 이것을 좌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좌굴이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죠. 부재가 가늘고 길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 두 개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중이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때 휨 변형, 좌굴이 생겼을 때 이때에 누르는 한계 시점을 크리티칼이라고 부르고 좌굴 하중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단위는 뉴턴 단위로 계산이 되면서 위대한 레오나르트 오일러의 좌굴 하중 공식이라고 하죠. KL의 제곱, 원주율 파이의 제곱, 탄성계수 E, 단면의 차 모멘트 I로 표현되는 지표. 자, 좌굴 하중. 이걸 계산한 다음에 면적으로 나누면 좌우 응력이 되는 거죠. 하중 쪽이 시험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가늘고 긴 어떤 비율들을 초과하게 되면 B는 단위가 없죠. 어떤 숫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R분의 KL로 정의되는 지표다.
이때 R이라는 것이 단면 이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눈 제곱근의 형태다. 자, 이 두 개가 시험을 대표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기둥 쪽에서. 그러면 다른 지표들은 다 상관이 없는데, 자, K 값이 관심 있죠. K요. 버클링 랭스. 버클링 랭스. 유효 자굴 길이라고 하죠. 이 K는 자, 네 가지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길이가 네 개의 기둥이 똑같아요. 길이가 같고 휨강성이 모두 똑같다. 이제 비교해 보는 거니까요. 이때 지지 조건을 양단 힌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끼워서 가져가는 경우하고 한쪽은 힌지고 한쪽은 고정시키는 경우죠. 1단 고정, 1단 힌지. 양쪽 다 고정을 해버리는 거죠. 한쪽은 고정이고 한쪽은 자유단이죠. 이때 지속적인 하중이 작용하면 형태가 처음부터까지 다 휘어져서 K 값이 1이라는 거죠. L 앞에 1이라는 계수가 부여가 된다. 하중이 작용하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0.699 정도의 값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0.7로 많이 계산하죠. 1단 고정, 1단 힌지일 때. 양단 고정일 때는 이런 형태의 좌굴이 일어나는데 K 값을 0.5로 보죠. 1단 고정, 1단 자유는요. 이거의 2배만큼이니까 K를 2로 본다는 거죠. 참 근사하죠. 네 가지의 그림 상태 또는 지문 형태로 양단 힌지, 양단 고정, 1단 힌지, 1단 고정, 1단 힌지, 1단 자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장주 쪽에서 출제가 시험 문제가 이루어진 거고 네 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내가 판단해서 이쪽에다 대입을 하면 좌구라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판단해서 이쪽으로 대입을 하면 세장비라는 단위 없는 지표를 분명히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쪽에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계산을 위해서 이쪽을 10이라는 숫자를 부여해보고 이쪽을 20이라고 해보니까 X축이라고 그러죠. X축에 대한 2차 모멘트는 12분의 10 곱하기 20의 3승입니다. 직교되는 Y축에 대한 2차 모멘트는 12분의 2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작은 거 곱하기 큰 거의 3승이고 큰 거 곱하기 작은 거의 3승이니까 이쪽이 X축이 Y축보다 언제나 크게 되겠죠. 하나의 단면에서 2차 모멘트가 큰 쪽을 스트롱, 강한 축이다. 스트롱 액시스 이렇게 부르고요. 하나의 단면에서 단면의 2차 모멘트가 작은 쪽을 위크, 약한 쪽이다. 그래서 약축이라고 부르는데 자, 토목 분야의 시험에서는 이 길이의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길이의 변화를 주지 않아요. 참 다행이죠. 시험에서. 길이의 변화를 제시하지 않으니까 좌굴하중을 계산해라 그러면 언제나 좌굴은 약한 쪽으로 발생이 될 테니까 이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약축 방향에 대한 2차 모멘트, 약축 방향에 대한 2차 모멘트를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내용이. 그래서 참 근사한 시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장조가요. 상태도 판단해서 들어와야 돼. 단면 2차 모멘트도 계산을 위해서 약축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상태를 내가 조건을 설정해서 식을 대입하는 형태니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지지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좌구나중과 세장비를 계산하라고 하면 자, 이 조건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이잖아요. 단위 숫자 1. 표준 단위 숫자 1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좌구나중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분모 쪽을 K의 제곱, L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K의 제곱, L의 제곱.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재질이 같고 단면의 변화가 없다. 부재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조건을 제시해주면 좌구나중이라는 것은 지지단의 상태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그러면 여기가 K의 제곱분의 1, K의 제곱분의 1로 길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강한 정도, 강도를 비교하는 거죠. 강도. 그렇다면 1의 제곱분의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이쪽은 1이 될 겁니다. 1. 강도가요. 표준 기둥이죠. 길이 표준, 강도 표준. 1 나누기 0.49니까 2.04 정도가 나오는데 2배 정도 뭐 보고 있어요. 2.04나 2나 뭐 큰 차이 없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주면 자, 양단 힌지에 비해서 2배 강한 기둥이다. 1 나누기 0.25니까 4죠. 4.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양단 힌지에 비해서 양단 고정은 4배 강한 기둥이다. 이렇게 강도를 비교하는 형태가 자주 나오고 손쉽게 득점을 하라는 의미예요. 여기가 1 나누기 4분의 1이니까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 얘가 1일 때 여기는 16이 되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하중이 1이라는 힘이 왔을 때 좌굴이 발생이 됐다면 여기는 16이라는 힘이 와야만 좌굴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를 비교하는지 단순히 하중을 계산하라고 하는지 세장비를 계산하라고 하는지 이게 이렇게 하고 요 강도 비교하고 좀 구분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주의 이론도 해결이 될 거고요. 단주의 내용 압축과 힘을 받는다. 편심 하중이 작용할 때요. 자, 상태를 지지단의 상태를 판단해서 좌굴 하중과 세장비를 계산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둥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시고 교재에 수록된 문제들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